오늘은 성프란체스코의 고향 아시시로 갑니다. 난 저희가 더 땡기네. 아, 여기 이 길을 온 거구나 우리가. 세상에. 이 성벽에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네. 와, 말이 안 나온다. 말이 안 나와. 전쟁 체험 찐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처럼 군인 체험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곳은 없는 것 같아. 성프란체스코 고향 아시시에 왔습니다. 오늘 아시시 탐방의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중세의 모습을 간직한 이탈리아 소도시 제대로 느껴보자. 프란체스코 유적 돌아보기.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관심 있는 주제죠. 요새 성벽 도시의 구조와 아시시의 최종 요새 로카 마조레 탐방입니다. 벌써 여기가 들어오자마자 입구인데 대성당이고 저기 보이는 게 로카 마조라고 언덕 위에 있는 요새입니다. 난 저희가 더 땡기네. 요 앞에 중앙 주차장, 주차 타워도 있어요. 주차장에 차 대고 지금 딱 200m 걸어왔나? 한 200m 걸어와서 이제 아시시 중심부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성벽은 허물어졌는데 성벽 문이 있고 성당 있잖아요. 이런 게 탑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옛날에는 성벽 군사 구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이 좁아 보이고 여기 터널처럼 되고 꺾이고 하는데 저 요새까지 가는 동안 이 마을 전체가 실제로는 다 방어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도 만들고 광장도 있고 다 있지만 이 모든 것이 군사적인 용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로카 마조레로 가는 길이 이 길입니다. 성프란체스코 성당에서 로카 마조레로 가는 길이 있는데 산타크로체 수녀 모나스테로니까 수녀원이네요. 여기 그래서 산타크로체 디펜스 월이라는 게 이거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무수히 말했죠. 교회와 성벽 기능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저 오른쪽 골목길로 가면 또 성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집에 튀어나온 구조는 탑 역할을 하고 이쪽으로 보면 하나는 아래로 내려가고 길 하나는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문에서 보면 밑에서 올라오는 성문 양쪽에서 공격하고 막을 수 있는 3면에서 공격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지금 아시시 산프란체스코 성당으로 가는 길인데 이쪽에 지금 상가들이 쭉 모여 있는데 오르베트 길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앞만 보고 가면 안 되고 가다가 옆에 보고 오른쪽 보고 왼쪽 보고 뒤돌아보고 이래야 됩니다. 이게 오던 길 되돌아본 거고 좀 전이 왼쪽을 본 겁니다. 그리고 다시 갑니다. 자, 골목길을 지나면 광장에 나옵니다. 여기가 커문의 광장인가 보다. 오니까 차가 여기까지 와. 물론 걸어와야 이 진수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좀 허탈하네. 차로 올 수 있다. 근데 차로 오지 말기를 원하고 싶어요. 걸어와야지 이 도시 마을 구조를 정말 정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요새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인다.
달 특별한 건 없는데 원래 성이 아기자기하다는 수는 아니에요. 단순 명쾌한 게 좋은 성입니다. 이런 성이 생각보다 공략하기 어렵습니다. 아기자기한 거 없어도 굵은 거 튼튼한 놈 한 놈이 최고야. 저 탑바 저거 대포로 까도 안 무너진다니까 저 정도면. 이런 것도 보면 그냥 만든 것 같지만 이게 석공이나 예를 들면 총 같은 걸 쏜다고 했을 때 구멍을 냈으면 밑에 이걸 위도 가로대를 해놓고 밑에도 받쳤잖아요. 그래야 이게 쳐도 위에서 누르는 힘 받쳐주니까 이렇게 다 받쳐놓고 위에도 가로대 구조됐죠. 그리고 여기서 아치 구조로 해야 위에서 누르는 힘에 강하니까 여기는 아치 구조로 또 해놓고. 이런 것들은 여기 건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목조로, 왜냐면 포탄이나 이런 거 다 보호해야 되니까 여기 건물이 있어야 되거든. 이게 성 전체가 아니고 성 중앙에 있는 마지막 요새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 밑에도 성벽이 있고 저 바깥쪽으로 넓은 마당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성벽이 유일한 성벽이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저 밑에서 다니는 성벽이야. 여기다 대포나 같은 거 놓고 병력이 있다가 다시 이쪽으로 철수해야 되거든요. 이 선에서는 저 밑에 벌판 쪽으로 쏠 수가 없으니까 여기가 사실은 중요한 이제 요새 구역이죠. 그리고 이건 정말 마지막 요새인 거고. 이탈리아에는 이런 요새가 아마 수백 개 넘을 거야. 근데 다 올라갈 수 있게 해놨습니다. 원래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막아놨네요. 꼭대기까지. 여기도 친절하게 여기도 다 나가볼 수 있게 해놨는데 이건 뭐지? 저쪽으로 가는 이상한 통로가 하나 있어요. 이건 열어놨어. 아, 여기 이 길로 온 거구나 우리가. 어머머머머. 세상에. 이 성벽이 지금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인 거야. 와, 여기 있으면 이쪽으로 접근하는 애는 다 보이는구만. 와, 말이 안 나온다. 말이 안 나와. 이제 근대 대포가 나오면 또 저런 봉우리에 올라가 쏘면 되긴 하지만 그전에는 저 아래쪽에도 보면 작은 보루 같은 게 있네요. 탑 같은 게. 하여간 곳곳에 요새는 다 만들어 놨고 저쪽에 누가 성 쌓으면 이제 라이벌이 되겠다. 이야, 정말 말이 안 나온다. 우리나라가 산에 산성을 만들어도 아래쪽이 이렇게 보이진 않아. 저쪽에도 보루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제 저쪽으로 접근하는 애들도 잡을 수가 있고. 원래 이게 성벽이 있잖아, 이 안쪽으로. 이게 2중성 3중성인데 와, 대단합니다 진짜. 그러니 우린 옛날에 이탈리아가 왜 통일을 못하냐고 그랬는데 이거를 체제르 보르시아 시절에 이걸 통일하겠다고 생각한 게 미친놈이지. 그러니까 체제르 보르시아가 전투는 안 하고 계속 음모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우리는 막 음모꾼이라고 그러고. 나도 젊었을 때는 아니 그게 저기 공격을 해야지 애가 피 안 묻히고 저기 뭘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반대야. 이거를 이 조그만 아시시 하나 정복하는데도 3중 성벽을 뚫고 여기로 와서 이걸 해야 되는데 애들 그때 용병 비용이 얼만데 이걸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력으로 점령하겠다는 게 정신 나간 애지. 그러니까 체자를 모르자가 정상인 거야. 뭐 결혼하고 쏘기고 어쩌저쩌 그래서 성 몇 개 점령하면 인생 끝나는 거고. 군대를 몰아서 남자답게 정복하겠다고 말하는 게 제정신이 아닌 거야.
정말 여기는 마음껏 탐방이야, 마음껏. 여기가 이제 탑이니까 가장 방어력이 철저한 데인데 이것도 건너가기 위해서는 공간이 없잖아요. 부교를 놓고 끊으면 이 탑이 고립되게 한 거고, 그리고 이 밑으로 지나가는 적도 또 공격할 수 있게 한 거예요. 탑에서 싸우다 죽는 거지. 로카 마조레 요새를 다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는데 1시간 넘게 걸렸어요. 근데 이거 정정해야겠는데,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밖에서 성 보고 이런 성 몇 개 봤는데 기본을 갖춘 단순하지만 강력한 성이다 라고 말했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전혀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워낙 복원을 잘 해놔서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본 다른 성들이 되게 껍데기만 있고 다 못 들어가 보고 해놨는데, 여기는 구조를 다 보고 중간에 이런 난간 같은 거 아직 만들어서 다 체험하게 해놔서 그럴 수도 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절대로 단순한 구조 아니에요. 굉장히 정교하고 특별한 구조들도 있고, 특히 이 타박 같은 거는 전형적인 무슨 투박한 중세식 성 같은데 들어가 보면 절대 투박하지 않습니다. 잔재주를 부려서 막 이렇게 한 명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 갖출 건 다 갖췄어요. 전투하기 위해서 어떤 함정, 2선 돌파, 3선 돌파, 그리고 문에 들어올 때마다 세 방향에서 하늘 위에서 입체적으로 공격할 수 있고, 적에게 집중할 수 있고, 병력 이동할, 이게 기본적으로 모든 걸 갖춘 성입니다. 너무 훌륭해요. 여기가 산 루피노 성당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시의 대성당이죠. 프란체스코하고 성녀 클라라가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 보니까 아마 가장 오래된 성당일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게, 중세 성당 다녀보면 이런 게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여기 보시면 배수가 사람을 잡아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성당에는 이런 조각 잘 안 남아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원래 고대 종교에서는 종교가 지금처럼 사랑, 인애, 박애, 남에게 어떤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세상은 험악한 거야. 네가 창에 찔려 죽을 수도 있고, 산적한테 죽을 수도 있고, 재난에 죽을 수도 있고, 짐승한테 물려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조각이라는 게 그런 걸, 그때는 뭐 글도 모르던 시절이니까 그런 걸 리얼하게 묘사하고, 너가 이 꼴 당하기 싫으면 신에게 와서 기도해라. 이게 원래 고대 종교였거든요. 이게 이제 중세 종교로 오면 정의와 어떤 사랑과 이런 보편적인 가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데, 이게 진짜 오래된 성전이고, 이런 조각, 이건 분명히 고대 로마나 그 이전 고대 종교의 흔적일 텐데 이런 게 남아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로마의 조각들은 보면 지금 막 서로 잡아먹고 물고 있죠. 원래 교회는 이런 거 잘 안 하거든, 중세교회는. 근데 힌두교라든가 고대 종교 보면 그냥 리얼하게 이렇게, 나 진짜 이런 거는 뭐 앞으로 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처음 본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 서로 물고 있어요. 흔히 중세 종교 그러면 다들 요즘은 안 좋게만 생각하잖아. 뭐 어떻게 뭐 애들 뭐 저기 사제들이 뭐 귀족으로 군림하면서 애들 착취했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사실은 교회가 이제 부작용이랑 항상 있는 거고, 그 고대의 그런 어떤 맹목적인 종교에서 정말 적극적인 어떤 사회를 구제하고 돕고 적극적인 정의를 실천하는 관점으로 바뀌는 게 중세 종교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대와 중세가 같이 있는 정말 독특한 곳이에요. 지하에 로마 신전 무덤이 있다고 무리로 해서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저 앞쪽에는 원형 건물이 있던 자리가 있고, 이쪽으로 기관이 쭉 있던 모습을, 하얗게 보이는 게 로만 콘크리트거든. 하여간 이놈 콘크리트가 너무 튼튼하니까 이 위에 이런 대형 건물을 써도 끄떡이 없는 거네. 정말 대단해. 아시시의 거리를 걸어봅니다. 광장, 두오모, 골목길과 영화에서나 보던 중세의 거리, 간간히 등장하는 성벽과 그 아래로 보이는 움브리아 지방 평원의 정말로 멋진 풍경들.
성 프란체스코의 고향이 아니랄까봐 보기만 해도 마음이 맑아지고 눈이 즐겁고 가슴이 설레이는 광경이 계속됩니다. 제가 방문한 날은 날씨도 맑고 청명해서 모든 풍경이 한층 더 아름답고 밝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평화와 아름다운 고요한 전경은 내가 힘이 있어서 이 도시를 지킬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성 프란체스코의 도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의 주관적인 주장이 아니고 이 도시의 구조와 역사에 깃들어 있는 메시지입니다. 아시시에는 평화와 힘 두 개의 메시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저의 신간인 박제가 시대를 앞서간 통찰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지연, 학연, 부와 지위의 차별에 대해서 한이 없는 분이 없어요. 또 하나를 추가하자면 이런 말씀도 많이 합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주지 않는다. 근데 이제 앞에 거 모르겠는데 요 두 번째 말은 제가 살아보니까 틀렸어요.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귀신같이 알아봐서 집단으로 매장하죠. 더 무서운 차별이 있어요. 소위 집단지성, 애국심이란 이름으로 강요되는 천장입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관습에 집착하고 변화와 두려움에 굴복합니다. 박제가와 이덕무,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는 세상을 감성적으로 이해하고 관습에 따라 사는 사람과 빛나는 지성으로 뚫고 나가려는 사람의 차이에 관한 글입니다. 신분제가 있고 세국정책을 시행하던 과거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대부분 지금도 통용되고 존재하는 이야기입니다. 박제가의 글과 생각에 대해서 쏟았던 비판과 말들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통용되고 시행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역경을 뚫고 일어나는 인간 승리라는 관점에서도 세상을 꿰뚫는 지혜와 성찰이라는 관점에서도 여러분에게 이 책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2012년에 역사의 아침에서 간행했던 박제가 욕망을 거세한 조선을 비웃다를 다시 쓴 책입니다. 먼저 구매하신 분들에겐 죄송하기도 한데 그때 제가 좀 감정 조절을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썼던 책 중에서 제일 감정 조절이 안 됐던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이 얘기할 때도 이 얘기하고 싶고 요 사건 있으면 또 이 얘기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중복이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조정하느라고 나중에 편집할 때 막 이렇게 많이 고쳤어요. 이렇게 옮겨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도가 틀려진다거나 이야기 순서가 틀려진다거나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평가해 주신 분들에게는 너무 감사한데 제 기준에서 마음이 불편해서 이번에 새로 썼습니다. 연도나 오타도 많이 수정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스토리를 이제 시간 순서대로 써가고 교훈도 압축하고 그리고 제가 새로 찾았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때 넣지 못했던 이야기들 새로 추가해서 페이지는 비슷한데 실제로는 한 30% 이상 고쳤고 전에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압축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박제가 개인의 이야기만 초점을 둔 건 아닙니다. 조선 후기의 사회상, 지금까지 많이 잘못 알려진 조선 후기의 사회 변화에 대한 세계사적인 해석, 정조의 개혁 등에 관한 부분 등은 조선시대사를 공부하는 분들, 특히 조선 후기 사회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 전쟁사의 삼국지의 동양 고전에 여러 가지 저술에 손을 대는데 저의 본업은 어쨌든 한국사죠. 앞으로 전쟁사는 물론이고 한국사, 조선시대에 관한 책들도 계속 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